1998년 12월 3일 조간신문 25면에 조그맣게 실린 기사 하나. 북한 주민 2명이 귀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당시 30살인 유태준 씨. 우리 국적선을 몰래 타고 부산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반 뒤에 이 유태준 씨가 다시 한번 북한으로 또 넘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총살당했다더라. 아니다, 살아있다. 북에서 기자회견도 했다. 아니다, 그것마저도 조작된 회견이었다. 이런 온갖 설들만 분분한 가운데 유태준 씨는 이듬해 다시 남한에서 호련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한국판 빠삐용 유태준의 행적을 따라가 봅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는 뭐 살인 사건도 아니고요. 그런 뭐 좀 끔찍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한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판 빠삐용 유태준. 하하.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남북을 왔다 갔다 했던 걸까요? 네, 일단 이 유태준 씨는 북한 함흥 출신이었는데 처음 남한에 왔던 게 1998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30살이었고요. 귀순했다고 안기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당시 안기부에 따르면 이 유 씨는 함흥에서 석탄 판매소 지도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뭐 한국이 잘 산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귀순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제3국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우리 국적선에 몰래 타서 부산항을 통해서 입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를 받았고요. 대구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잘 사는가 했는데 다시 월북을 했다. 참 여기서부터 좀 황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유 씨 소식이 다시 전해진 게 2001년 3월이었는데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2000년 6월에 중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6개월 동안 9개월이군요. 9개월 동안 행방불명 상태였어요. 근데 왜 갔느냐 중국에 자기 혼자 귀순을 해서 아내가 북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중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이후 이제 소식이 좀 끊겼었는데 몇 달 만에 유 씨가 이제 북한 당국에 체포가 됐다. 아이고야.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하고 중국 적경지대에서 북한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부인을 불러내서 만났는데 그게 북한에 포착이 돼서 그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한번 탈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가서 체포가 됐다 그러면 보통 아우지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뭐 아우지를 갈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는 뭐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좋지 않는 그런 점들을 들춰내 가지고 이제 선전에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유 씨 같은 경우는 공개 총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끌려가고 난 이후에 탈북 전에 자신이 있었던 바로 한경남도 함흥에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시범식으로 총살당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제 유 씨가 우리 그 대한민국에 오고 난 이후에 몇 달이 안 돼서 중국에 있던 그 어머니하고 6살짜리 그 아들도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기 아내만 빼고. 그래서 이제 아들의 총살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유 씨 어머니가 아들을 하늘에 바친 것으로 알고 슬픔을 사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들, 이복 동생 다 내려왔는데 내 와이프만 아내만 못 데리고 왔어요. 못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아내가 오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이른바 국가안전보위부, 우리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기에 간부의 딸이었고 그 집안은 북한의 금광을 총책임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가가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이었고 사실은 유 씨 집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유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 김책공대를 나온 엘리트였다라고 하고 아버지도 병사이긴 했지만 이 군 장성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요즘 우리말로는 정말 집안이 좋은 금수저 집안이었는데 근데 왜 그 함흥에 가 있었냐면 체제 비판 발언을 해가지고 쫓겨난 거 집안이 한꺼번에 다 좌천을 당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유 씨는 북한을 이제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또 자기 집안은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 소문 돌았던 것처럼 총살을 당했어요? 함흥 거기서 막 다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 뭐 일단 한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니다, 확인 안 된 사실이다, 뭐 온갖 설들만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2001년 6월에
평양 방송에서 이 유 씨의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어. 이 회견에서 유 씨의 육성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속아서 남한에 가게 됐던 거다. 늘 북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생겨서 입북을 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라디오 방송이라서 목소리만 나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또 설들이 분분해졌습니다. 그 한국에 유태준 씨 어머니가 남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어머니는 아니다, 이거 내 아들 목소리가 아니다 라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일단 당시 우리 정부는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 유태준 씨 목소리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북에 살아있는 걸로 잠정 결론 내리겠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렇게 체제 선전에 동원돼서 일단 목숨은 뭐 건졌지만 저렇게 사는가 했는데 그 와중에 또 북한을 나왔어요. 네, 참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 2002년 2월에 유태준이 다시 북에서 탈북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총살설은 당연히 거짓말이었던 거고 기자회견 한 것도 맞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언론에서 총살 얘기들이 나오니까 북한에서 이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아니다. 안 죽었어. 우리 그런 적 없어. 그래서 또 멀끔해 보여야 되잖아요. 저게 지금 재탈북 후에 네, 기자회견인 후예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고를 잘 읽도록 훈련도 시키고 식사도 잘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8년형을 선고받아요. 예? 38년형. 아, 그건 뭐 이제 끝이죠. 근데 그 과정에 또 탈옥을 합니다. 어떻게? 탈옥을 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도착을 하면서 재탈북에 성공을 한 건데 당연히 또 압록강 넘어 탈북하면 공안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안이 붙잡으니까 난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북송을 피하고 한국으로 강제 추방이 됐던 겁니다. 야, 98년 탈북 이후에 불과 4년 사이에 월북 재탈북을 반복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아까 한국판 빠삐용이라고 그랬구나. 그 다른 세터민들에 따르면 유 씨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평양의 보이부 감옥이라는 데가 담장이 3m래요. 담장이 3m고 3m. 예,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답니다. 보이부원들이. 뭐 드드드드드 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탈출이 불가능한데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왔냐 다른 세터민들이. 그래서 기자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거기 진짜 탈출 못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빠져나왔냐 그러니까 쉽게 빠져나온 거 아니다. 나 목숨 걸었으니까 겨우 빠져나왔다라고 하는데 일단 유 씨 주장에 따르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감옥을 탈출했고 이 맨몸으로 또 평양역에서 기차에 올라타서 열차 지붕으로 해서 이 열차를 타고 이동을 했답니다. 미션을 그러다가 받아버리네. 역에 도착하기 전에 그 지붕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인민군 한 사람을 맨손으로 제압을 하고 그 옷을 뺏어서 입고 압록강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영화예요, 영화. 예. 아 이게 방금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이 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네, 그러니까요. 좀 이게 물론 뭐 그렇다면 믿어야겠지만 솔직히 믿기는 어려워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는데 실제로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 탈옥 무용담이 탈옥 경위에 대한 설명이 거짓말이었던 걸로 또 추후에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탈옥한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뭐 친필 지시를 해서 풀려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어쩐지 아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조국도 사랑한다. 뭐 이런 이 취지로 김정일이 풀어줘서요. 감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하고요. 물론 뭐 그 상태도 감옥이랑 다를 바는 없었지만 아무튼 탈옥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그 유 씨가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뭐 김정일 지시에 따른 석방이다. 이런 운운을 하면 이 남한에서 김정일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재탈북 경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아 교수님 이거 진짜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이거. 글쎄요. 이게 이제 38년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일단 뭐 다시 한국에 와서 그 남아있는 가족들과 재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거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유 씨가 국내에서 자기 처형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실제로 이제 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고 난 이후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 진짜 너 처형됐다라고 하는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너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너를 살려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왜 그러냐면 처형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기자회견을 하면은 그게 다시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아내에게 미련이 있냐 그러니까 전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 갔을 때 왔다고 이 그 유 씨를 갖다가 그 밀고 간 사람이 바로 장모였다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북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야 대한민국이 정말 좋구나라고 하는 이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그랬겠죠. 예. 이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냉온탕을 갖다 왔다 갔다 한 거죠. 정말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느꼈으면 그 뒤로 재탈북을 한 뒤로는 문제 없이 살았겠죠?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좀 그렇지 못했는데요. 갑자기 2004년에는 친애하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 품으로 돌아가겠다면서 피켓 시위를 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망상장애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아들이 9살이었는데 아들 아동학대 문제도 있었고 흉기 난동을 벌여가지고 징역 3년에 치료 감호 10호 처분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 10월 19일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저거 뭐야? 지금 저 지명수배가 내려진 거잖아요. 오. 정신병원을 탈출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겁니다.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지네요. 당시 78일 만에 연고도 없는 인천에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은신처에 나온 건 구명조끼, 오리발, 스노클링 마스크. 뭔가 다시 저걸 이용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다. 국정원이 나를 못 가게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 2019년에 또 미립북을 시도했고요. 그러다가 지난해 초에 또 다시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 북한에 있을 때는 남조선 가고 싶고 남한에 와서 가지고는 또 북조선이 그립고. 아, 교수님 이게 뭘까요, 도대체? 뭔가 이제 그 안정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 작년 초에 또 실형 선고를 받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자유의 몸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이제 그 이유 씨 같은 경우는 이 또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는데 지난 7월에 지금 나오는 게 현재 채널이 있군요. 본인 채널이. 서해 바다에서 물놀이하는 뭐 짧은 영상도 올라오고 또 몇 년 전부터 이제 유튜브 하면서 중국, 러시아 노래, 춤, 영화 관련 영상들을 갖다 올리고 있는데 좀 이제 특이한 것은 이 자기 아들 학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것도 올리고 누군가가 협박 전화를 하고 자기를 감시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을 보면 정신병원이라든가 또는 뭐 미립북 그리고 이제 또 북한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아직도 안정적이지는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튼 뭐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지금 안정을 빨리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대한민국이 제일 좋죠 뭐.